카이스트 전산학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카이스트는 전통적으로 여전히 용어를 전산학부라는 전공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이런 표현을 아직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공학과라는 표현도 역시 지금 학부 명칭에 표기되지 않고 컴퓨터 사이언스, 즉 전산과학, 전산학부라는 명칭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전형교육도 여전히 카이스트는 전산학부 명칭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험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는 카이스트 관련해가지고 다른 전공들도 다뤄봤습니다만 오늘은 전산학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컴퓨터 엔지니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2학년도 카이스트 입학 계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어떻게 카이스트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학사과정 입학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카이스트는 소프트웨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는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대학원은 별도로 소프트웨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학부에서는 여전히 전공 명칭이 전산학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대학들 중에서 카이스트는 보시다시피 공과대학의 전산학부라는 명칭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일단 이제 카이스트 입시의 여러분들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카이스트는 학과랑 무관하게 모집을 합니다. 학과 명칭은 물론 전산학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입학을 여러분들이 전산학부로 입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학은 학과 구분 없이 모집하며 학생들은 입학 후에 1학년 말에 전공 탐색 과정을 다 거치고 자유롭게 학과를 선택하고 학과별 정원도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곳 전산학부에 지원하면은 그만큼의 교육을 제공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사회적인 필요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소프트웨어 관련한 강국으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부분 것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고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산학부에 그와 같은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이스트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전산학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미래의 목표를 정확하게 퓨처고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와 같은 미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전산학부가 아니라 카이스트에 어떻게 입학을 준비해온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서류와 또 필요한 부분 것의 면접에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 보면은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고른 기회 이 세 가지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특기자 전형이 있고 수능 우수자, 외국고, 외국인 전형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는 다른 과기원 대학과는 달리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무려 835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모집하고 있는 그런 전형이 다름 아닌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무려 550명을 선발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일반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데 일반 전형에 있어서의 핵심은 일단은 지원 자격 부분 거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기준, 지금 2022학년도 기준이니까 2021년도의 고3, 2020년도의 고2 학생들이 본 전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국내 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인정자 기준으로 해서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최종 3년, 즉 10, 11, 12학년, 즉 2 이상을 10, 11, 12학년을 포함해서 뭐 90, 11, 12학년 이런 식으로 또 13년제 학제인 그런 그 외국 고등학교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11, 12, 13학년, 그죠? 11, 12, 13학년 또는 그 이상 이렇게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 전형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이전 거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라든지 1년 정도 해외 고등학교에 있었다 그러면은 일반 전형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상일 때는 일반 전형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재외국민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출신자는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 것은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서 별도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원 자격이고 그리고 또 과학고 또 영재학교 등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조기 졸업자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과영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카이스트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영재학교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선발해 갈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85명인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3학년 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그거별로 2명까지 추천이 가능한데 이 부분 것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이기 때문에 영재학교 과학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영재학교 과학고는 일반 전형 기준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죠. 다음 고른기회 전형이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해당하는 학생들이 주로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국가보훈 대상자, 세터민 전형과 같은 이런 소수자들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전형이고 고른기회 전형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되고 또 그만큼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일반 전형보다는 고른기회 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2단계에서는 면접 평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단계 전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특기자 전형 그리고 수능 우수자 외국고 또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기자 전형까지 앞에 이야기했던 일반 전형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른기회 전형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 것들은 대부분 1단계에서 서류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이지만은 수능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우수자 전형은 수능 성적 기준으로 해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15명을 모집을 하고 외국고 전형이라든지 외국인 전형도 역시 서류 평가 기준으로 모집을 합니다. 다만 서류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간혹 필요할 때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봤듯이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기회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1차 서류, 2차 면접. 그래서 2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수능 우수자 외국고 외국인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기자 전형은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냐 봤더니 그냥 대놓고 원래 학종 전형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특기자인 만큼 실기 실적 전형이니까 올림피아드 수상자, 외부 실적이죠. R&D 연구 실적,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로봇, 산업 디자인 및 설계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쪽 분야에 여러분들이 전산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로봇, 디자인, 또 특허 관련되는 부분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과감히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1학년 학부 과정을 마치고 2학년 때 전산학부를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 부분인데 화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화월 물을도 있겠지만은 특히 정보 올림피아드 관련되는 부분 거 R&E 이 부분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됐죠. 특히 이제 유명 인사의 따님이 관련해 가지고서 특히 이제 이거 논문 믿을 수 없다 이제라고 했는데. R&E 연구 실적을 여전히 특기자 전형에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원래 이와 같은 특성화 대학인 카이스트와 같은 데서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일반 대학
까지 퍼지다 보니까 사실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카이스트에서는 심도 깊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Research and Education,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논문 활동, 연구 실적마저도 교육부 방침과 무관하게 여전히 평가한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특기자 전형이어서 가능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과기원 대학들은 과기처 소관이지 교육부 소관이랑 무관해요. 그래서 교육부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또한 6개 수시에 해당하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모집합니다. 또 이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조기 진급에 관한 규정, 그리고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자 중에서 과학영재 선발위원회 규칙에 따라 카이스트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학사과정 기용을 입학받은 자, 바로 주로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이라든지 이와 같은 영재학교 출신들의 조기 졸업자들에 해당합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위해 한 전형이죠. 수능 우수자 전형. 주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고 수능 성적 기준으로 해서 모집한다. 그리고 외국고 전형 40명이 있고 외국인 전형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형은 국적 기준이에요. 외국 국적 기준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고 서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외국고 전형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인데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2022년 8월 기준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즉 11, 12학년 그 기준 또는 그 이상 외국에서 있을 때는 외국고 전형으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13년 학제인 경우에는 11, 12, 13학년 또는 그 이상 이와 같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산학부에 입학이 가능하다. 전형 방법 다시 한번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이 네 가지는 1단계 서류평가 그리고 2단계 면접평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단계 서류평가 관련해서 전달을 하면은 어떠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바로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도,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도전, 창의 배려,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고 1차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면접 대상자를 결정한다. 2단계 드디어 이것이 바로 카이스트 입시의 결승전입니다. 본선이죠. 2단계 면접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면접과 학업 외 역량 면접 두 가지의 영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학업 영역은 수학, 과학 관련 개인별 구술 면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 또 글로벌 인재로서의 영어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개인별 구술 면접하고, 면접 전 사전 준비 시간이 있어서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고 관련해 가지고서 수학, 과학 관련되는 심층 면접, 학업 역량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고, 영어 관련되는 구술 면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학과 관련돼 가지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지원자가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나는 물리로 면접을 보겠다, 화학으로 면접을 보겠다, 생명과학으로 면접을 보겠다. 관련해서 이 부분 것의 대비는 선생님도 이제 저자진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면접이 정석이라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면접 대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정석 보면은 자연계 편에 다름 아닌 카이스트 면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학업 외 역량이 있습니다. 학업 외 역량은 지원서 기반 질문 및 공통 질문에 대한 개인별 구술 면접입니다. 그래서 지원서, 즉 자기소개서죠. 카이스트 지원서 기반 질문 그리고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개인별 구술 면접을 하고, 역시 면접 전에 사전 준비 시간을 줍니다. 제출 서류 기재 내용을 서류 확인 면접을 병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학업 역량과 학업 외 역량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면 되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서류 평가에서
사실은 1단계로 해가지고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면접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면접 대상자를 결정을 했으면은 최종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최종적으로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6대4를 반영하여 서류 60%, 1단계는 서류 100%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 60%, 면접 40% 기준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전형에 해당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전형은 수능 전형과 외국인 전형 또는 외국 학생 전형이 있는데, 수능 전형은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수능 기준으로 반영을 한다.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본 블로그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전형, 외국 고등학교 전형 있습니다. 외국고, 해외고 전형 학생들도 상담을 많이 받아보는데, 특히 이제 서류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서류 준비 부분 것은 보다 더 심도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은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당락이 좌우되지만은 외국고 학생 또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서류에서 모든 그와 같은 판단이 끝나고 간혹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서류 평가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선발이 끝난다. 혹한 면접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특히 이제 서류 준비할 때 여기서 말하는 물론 학업 성취도, 학교 생활 충실도, 인성, 도전, 창의, 배려, 발전 가능성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업 성취도 관련해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해외 고등학교에 있어서 이 GPA, 교과 내신 성적이라든지 학교 생활의 비교과 활동 표현할 수 있지만, 특히 표준적인 학업 성취자도 AP라든지 IB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 거 SAT라든지 또 다른 성적도 있는데, SAT1 있고 SAT2 서브젝트도 있지만은 특히 카이스트는 AP와 IB 성적들을 표준 학력 자료로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결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 관련해서 AP 캘큘러스, AP 피직스, AP 케미스트리, AP 바이올로지, AP 엔바이러먼털 사이언스 이와 같은 과목들, IB도 스탠다드 레벨 수준이 아니라 하이 레벨 수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AP는 5.0 만점에 5.0이 의미가 있고, IB 같은 경우에는 45점 만점에 전체 성적 기준으로 45점 만점에 그래도 40점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AP, IB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변별력 있는 자료로 되고 있다. 그래서 카이스트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특히 전산학부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서류 준비, 컨설팅, 그리고 또 면접 대비 특강, 다양한 그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캠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카이스트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은 서울대에서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진로 캠프라든지 등에 대해서 참가자들을 어느 정도 추천해 줄 수 있고, 또 관련해 가지고서 캠프에 추천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그와 같은 지식을 전달했기를 바라고,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고 카이스트 컴공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은, 카이스트는 별도로 학부에서 바로 전공이 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산학과를 2학년 때 지원할 때 있어서 일단은 카이스트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한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 중심으로 또 해외고 학생들 외국고 전형, 또 외국 학생 전형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전달했습니다.